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꺼짐 특집 두 번째 시간, 땅꺼짐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땅이 꺼지는 일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땅이 꺼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더 이상 기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땅 꺼짐은 도대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발생 빈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집안 치마 사고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국토 안전관리원에서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GIS라고 그러죠. GIS의 그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상수도관 손상으로 인해서 일어나 4%, 하수관 손상이 47% 등등 굴착공사가 88%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는데 하수관 손상이 거의 반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 통계 숫자를 갖다 보면 2019년도서부터 2023년도까지 가장 작을 때가 142개, 가장 많았던 2020년도가 284건 정도 돼서 매년 평균 191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수관 손상이 약 반, 47%를 차지하고 규모가 좀 큰 사고에서 우리가 앞에 사례를 살펴볼 때 굴착공사 부실이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이 국내에서 통계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갖다 보면 집안치마 땅꺼짐이 매년 한 19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하 매설물 파손, 그 다음에 굴착공사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건데요. 일본을 갖다 보면 저희가 조금 아까 연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게 190건 정도였었는데요. 일본은 10,000건입니다. 2023년도에 앞에 사례에서 봤었을 때 2016년도에 후쿠오카에서 크게 땅 꺼짐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에서 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일본 지금 산학 관민이 모여서 노면하 공동 대책 연락회라는 것을 그 운영을 하는데 그 사회까지 하고 이제 국토교통성으로 그 업무를 넘겼는데요. 그 사회가 2023년도에 열렸습니다. 그때 2022년도 자료를 갖다 분석을 한 건데 정부의 분석을 발표한 것을 제가 지금 따와서 자료를 정리를 한 건데 일본에서 2022년 기준으로 약 10,000건의 도로 함몰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이 빨간색으로 두른 것은 도로시설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도로시설물, 파란색이 도로 점용물인데요. 도로시설물은 도로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이죠. 도로상에 쏟아지는 빗물 등의 그런 물들을 배수하기 위한 시설. 그것이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그죠? 이 직할국도라는 것은 국토교통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고, 도도부여는 우리로 얘기하면 시도죠. 그 다음에 시정초는 우리로 얘기하면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활도로 쪽에 가까운 건데 생활도로 쪽에서 대부분 9,000건, 도도부연, 그러니까 시도에서 한 1,300건, 그 다음에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100건 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도로 배수 시설에서 도로 함몰이 생기는 것이 50% 정도 됩니다. 46%, 51%, 68% 정도 되는데 저희는 기억하건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저희는 하수도관에서 47%라는 통계를 갖고 있었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191건인데 일본이 2022년도 기준으로 10,000건의 도로 함몰이 발생하고 있다. 약 5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는 도로 시설물, 도로 배수 시설, 도로에 속한 교량, 옹벽, 도로 부속물, 저희보다 조금 더 통계가 세분화되어 있는 거로 갖다 볼 수가 있고, 하수도, 예, 도로 점용물, 그다음 상수도 등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쪽을 갖다 보시면 요거는 도시부입니다. 아까 전국적인 거에서 특히 도시부에서의 도로 함몰 특성을 따로 또 분석을 해 본 건데, 그렇게 봤더니 도시부에서는 직할국도, 도시부에 있는 정부의 도로, 중앙정부의 도로, 직할국도죠. 그 다음에 특별구는 동경에 있는 23구를 얘기를 하고, 정령시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시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하수도가 도시부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전국적인 거에서는 이 도로 배수 시설이 크게 차지를 했었는데, 도시에서는 지하 매설물인 하수도, 그러니까 도시하고 지방하고 일반 농어촌하고는, 예, 도로 밑에 있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일반 지방도로에서는 하수도가 묻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도로 밑에 있는 물길 중에 하나인 도로 배수 시설이 크게 도로 함몰의 원인의 주된 요인이었었다면, 도시부에서는 지하 매설물 중에 하수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보다도 특별구, 구청 부분에서는 비율이 더 높게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만 건, 전국에서 만 건이 생기는 것 중에 도시부에 해당되는 약 2,500~600건, 2,700~800건 정도의 그 자료를 갖고서 분석을 한 거죠. 도시부에서는 하수에 의한 함몰 비율이 높다, 이런 것. 또 원인 불명도 꽤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일본에서는 매년 전국에서 만 건의 도로 함몰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200개가 채 안 됩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예, 나라의 크기를 살펴보면은 우리 남한만으로 봤을 때 약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일본은 37만 7천 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연간 약 190건, 일본은 10,000건 정도. 일본과 한국의 국토 면적비가 1대 3.76인데 반해서 집안 치마 도로 함몰 건수는 190대 만으로 일본이 약 50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 되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국내 이 GIS 통계,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안 치마 사고 발생 신고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에다 법적으로 지하안전법,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석천 지하차도에서 80m가 넘는 동공이 발생이 되고, 잇따른 도로 함몰 땅꺼짐 때문에 정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한 것 중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지하안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만들면서 땅꺼짐이 생기면은 지자체나 국토부 장관한테 통보를 해라. 그 통보받은 것을 이제 여기에 통보하는 거죠. 여기 입력하는 과정 들어가는데, 여기 입력을 하도록 해놨죠. 여기 그 자료가 입력이 되는 건데, 그 대상이 면적이 1제곱미터, 1평방미터 이상, 면적이 1평방미터 이상, 또 깊이는 1m 이상의 땅꺼짐, 집안 치마에 대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더라도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190건인 겁니다. 연간 평균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2025년 5월 20일, 17일, 16일, 13일 이렇게 2, 3일에 하나씩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자료인데, 그런데 이거에 못 미치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23일 날 이 이후에 생긴 70cm짜리, 22일 날
20cm짜리, 또 광주시에 생긴 1m짜리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 개가 발생되는지는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규모 이상, 면적이 1평방미터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의 땅거짐만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집안 침하 사고는, 땅거짐 사고는 통계에 반영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다 보면 하수도로 인한 도로 함몰이 연간 3,000개인데,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평균적으로 하수도로 인한 도로 함몰이 약 3,000개인데 그 규모를 살펴봤더니 50cm 이하, 대부분의 87%는 50cm 이하로 규모가 작고 50cm에서 1m까지가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97%, 합쳐서 97%인데 이 97%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통계관리 대상이 아닌 거죠. 일본은 이 작은 것까지 다 통계에다 잡아넣어서 지금 연간 10,000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다 분석을 해서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통보 대책, 통계에 잡히질 않고 지자체나 국토부 장관한테 사고가 났어도 통보하지 않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보 기준에 해당이 되는 깊이 1m 이상의 집안 침하는 3%에 불과하다. 3%. 약 90% 정도가 50cm 미만의 얕은 함몰로 돼 있다. 얕은 함몰이다라는 거. 일본의 사례 보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숫자로 비교해 볼까요? 국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발생 비율이 아까 47%라고 했습니다. 이게 물론 꼭 정확한 건 아닌데 통계 갖고서 한번 그냥 라프하게 계략적으로 추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국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발생 비율이 47%고 일본의 하수관 손상의 통계상 깊이가 1m 이상이 3%였었죠. 이게 비교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91건이 연간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수도가 47%고 그 중에 1m 이상 신고 대상이 3%니까 그것으로 나누어주면, 다시 얘기하면 3분의 100을 갖다 곱해주면은 하수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체 우리나라의 그 함몰, 도로 함몰 건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자료와 국내 자료를 섞어서 한 것이라서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계략적으로 봤을 때 3,000개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하수도로 인한 비율이랑 비슷하죠. 이게. 근데 일본의 면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면적의 3.76배잖아요. 그러니까 3.76으로 나누면 국토의 단위 면적당, 일본이랑 우리나라, 일본의 그 국토를 우리나라랑 같이 만약 만들어서 단위 면적을 같이 만들어서 면적을 갖다 같이 만들어서 본다면 실제 단위 면적당 일어나는 발생량은 우리가 일본보다 약 3배 이상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는 191대 만이지만 우리는 실제 몇 개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1m 이상, 근데 아까 보면 1m짜리도 빠진 것도 있잖아요. 그 경계선에서 통보하기 싫으면 1m 남짓한 것들은 1m 미만이라면 통계 안 잡히는 거죠. 뭐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계에 나와 있는 거를 갖고서 유추했을 때 2 내지 3,000개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3,000개를 우리나라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약 797, 약 800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3배, 우리가 3배 이상 오히려 같은 면적에서 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도 통계 관리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할 필요가 있다. 구태여
왜 1m 이상,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 또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통계에 잡느냐라는 거죠. 발생한 것들은 조그맣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1m 미만짜리 들이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더 큰 함몰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가 그냥 방치했다가 그게 더 큰 함몰로 뭐 뒤에서 또 그 가능성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더 큰 함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상황에서도 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그것들이 어떤 추세로 어떤 도로에서 어떤 추세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 관리하는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겉보기 숫자 도로 함몰 건수의 191대 만 개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로는 우리가 오히려 3배 정도 단위면적당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거로 추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